위대한 패배자들, 파워드 바이 성필원. 세상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내뱉은 말, 화를 떠난 화살, 지난 삶, 그리고 놓친 기회다. 패배자란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불운한 사람일 뿐이다. 시도하지 않았으면 실패를 겪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위대한 패배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는다. 그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겪는 좌절의 아픔을 함께 겪었지만 그 운명을 비극으로 승화시킬 줄 알았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이따금 성공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위대한 패배자들 중에는 고려말 충신 정몽주처럼 굴욕의 패배자들이 있는가 하면 양심적이지 못한 경쟁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모함당한 장군 이순신과 같은 영광의 패배자들도 있다. 또한 독일의 렌츠처럼 괴테보다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도 괴테에게 미움을 사서 끝내 빛을 발하지 못한 인물들도 있고,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나 천재화가 이중섭처럼 생전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우리는 승리자보다 때로 패배자를 더 사랑한다. 물론 좌익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주의자들도 힘없고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 서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소설 작가들만큼 진심으로 패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아무 죄 없이 돈에 울고 사랑에 속는 삶 속에 버림을 받아 좌절하고 낙담해야 했던 사람들은 작가들에게서 따뜻한 안식처를 얻는다. 그들은 우리 삶을 바탕으로 실제 운명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슬픈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갖고 해학과 풍자적인 표현으로 잘 풀어낸 작품들로 평가받는 우리 전래의 동화 흥부전과 콩쥐파츠에서도 작가들은 흥부와 콩쥐에게 더 강한 애착을 갖는다. 페이스북에 20만 명 힘이 되는 좋은 글 그룹보다 돈에 울고 힘없는 패자들을 사랑하는 사이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자들을 경탄하면서도 미워한다. 간혹 끌리는 승리자들이 있긴 해도 정을 느끼지는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연민을 느끼고 공감하는 이들은 실패하거나 승리를 사기당한 사람들이다. 또한 마치 추락하기 위해 정상에 올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상을 밟자마자 다시 내려와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연민의 정을 느낀다. 영화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다. 영화는 항상 이런 점을 이용한다. 우리는 글래디에이터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영화관 문을 나서면서도 검투장에서 아내를 생각하며 죽어가는 막시무스를 잊지 못한다. 영화 콜드 마운틴에서 남군 탈영병인 인마는 관객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 우리는 영화 발키리에서 히틀러 암살에 실패하고 사형당하는 슈타펜버그 대령에 대한 연민을 떨치지 못한다. 세상사를 가만히 지켜보면 승리에 집요하고 끈질긴 사람일수록, 혹독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일수록 정상에 좀 더 쉽게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익명록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거칠고 비정하고 역겨운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어떤 운명의 시련이 닥쳐도 밝은 표정으로 감내하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4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직에 올랐던 장군 이순신은 모함을 받아 파직당하고 서울로 압송되어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까지 몰렸으나 결국에는 나라를 구하고 노량이전에서 전사하였다. 헨리 포드는 39에 2번의 도산으로 혹상 망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준다. 그것도 좀 더 영리하게 출발할 기회를. 정치에서도 이러한 신조는 노무현의 경우처럼 아주 놀라운 성공으로 이끌기도 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처음에는 전혀 대통령 제목으로 비치지 않았다. 이회창 후보에게는 물론 정몽준 후보에도 한참 뒤졌다.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밟히고 만인의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몽준 후보와 연합하기 전까지는 승리할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정몽준 후보의 지지철의 선언까지 있었다. 불운의 연속의 지지자라고는 몇 명 안 되는 비주류 국회의원들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것은 아마 패배자 보너스가 작용한 때문일 것이다. 정치인 김대중이 경상도의 정서를 극복하고 삼수 끝에 마침내 대통령직에 오른 것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은 패배자에 대한 진한 연민일 것이다. 서양 역사에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독자와 영화 관객들이 북부군보다 남부군의 애정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마거린 미첼은 바로 이 남부의 패배를 세계 문학에서 가장 성공한 작품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만들었다. 만일 그 자신이 반대파에게는 직접 처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비정한 채 게바라가 살해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 만일 제임스 딘 그리고 이소룡이 요절하지 않았더라면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만일 김구가 죽지 않고 이승만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집권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민족의 영도자로 불리며 대중의 연민을 살 수 있었을까? 만일 코민테른의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참가하고
조선일보 기자를 역임하기도 했던 진짜 공산주의자 박헌영이 김일성에 의해 그렇게 핍박받으며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대중의 관심이라도 끌 수 있었을까? 영화배우 폴 뉴먼은 이 세상에 위대한 패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현실을 강조했지만 기실 역사는 패배자를 더 사랑한다. 승리는 극소수고 패배가 대다수인 이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를 위로해 주고 삶을 견딜만하게 해주는 것은 패배자들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